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임대차 3법 통과 집주인 세입자 싸움 불붙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엄청 이깁니다. 싸울 것 같습니다. 전월세 2+2년 보장, 인상률 5% 내로 제한, 기존 계약까지 소급, 집주인 계약 다시 내용 증명 보내, 세입자는 불안 속 버티자. 정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급 적용 등 논란 소지가 있어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의 의석수를 앞세운 일사천리를 밀어붙이고 더불어민주당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 계약행신청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해당 법은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갖고요.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 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소급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본인 또는 직계 비속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개조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2년 내에 다른 세입자들이 들이더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던 월세 3년치 또는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의 2년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심해지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세입자들 사이에서 임대차 3법 시행될 때까지 집주인의 연락도 받지 말자는 얘기가 퍼져나가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4년 연장형에 4년째 살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2년 더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법 시행 전 전세값 인상 못 해준다. 법대로 하자. 시장 대혼란. 소급 적용 피할 방법 없나요? 중개업소에 집주인들 문의 빗발. 일부 세입자들은 이젠 우리 의리 아니다. 나가라고 하면 신고하겠다. 송파 마포 전세 매물 한 달새 절반 뚝 주거 부담 더 커질 우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주고 있는 A씨 오늘 10월에 계약이 끝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고 지인들은 임차인 임대차 3법 시행 때까지 버티려는 거 한다고 했고 A씨는 서로 협상에 좀 일찍 재계약하자고 설득하려 했는데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다. 전세금을 돌려주고 들어가든 아예 집을 비워주든 지금 세입자는 내보내야 될 것이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회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주요 지역공개업소에 바뀌는 법 내용이 무엇이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요. 강화되는 규제가 자기들을 어떻게 작용할지 또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문제지만 임차인들은 역시 전세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전 계약을 끝내려는 집주인과 버티려는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생길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만든 반시장적 정책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집주인과 임차인들이 편히 갈라져 싸우게 되거나 너무도 복잡한 주거 계획을 세워야 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요. 분쟁이 씨앗된 임대차 3법. 집주인들은 서둘러 계약을 끝내려는 것은 임차인이 요구하며 전세를 1회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장 시 전월세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2년 동안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지면서 집주인들은 해법 찾기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동구 A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내면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겠느냐 묻는 전화가 특히 많습니다. 세종시 한 중개업자 관계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의 집주인과 임차인과 대결 구도가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전세가를 받을 수 없으니
법 시행 전 무조건 올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세입자들은 세입자가 더 이상 우리 아니다. 법대로 하자며 버티려 하고 있고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하고 만약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쫓아내면 감시하고 신고하겠다며 대응하면 된다. 댓글이 퍼지고 있고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임대차 3법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랐다며 전세시장과 안정효과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혼란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는 월세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 임대차 3법 시행 앞두고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하고 송파동 전세 매물은 6월 250건에서 7월 121건으로 51% 줄었고요. 마포구 대흥동도 49% 급감했습니다. 학군수가 많다는 강남구 대치동도 25% 줄었고요. 매물이 줄어든 전세 가격이 수천만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오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돼봤자 4년 단위로 전세값을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어요. 종부세 최고 세율 6% 올려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00원 소형으로 4억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가천 문원역이 김수현네라고 뭐 불린다고 그러네요. 김수현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네요. 김수현 사는 주공 6단지 바로 앞에 문원역 신설될 예정. 지진 부진 이래 가천 노선 청사회수석대 정부사업 지정 문원역 신설은 퇴임 후 직후 알려져 얼핏 최근 3년에 10억 올랐는데 앞으로 최소 2억은 더 오를 것. 김수현 분이 뭐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자기 집 앞에 지하철역을 만들어 버렸어. 뭐 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종부세 폭탄에 역세권 청년주택 자초이기. 이건 세금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종부세가 폭탄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공공임대 하는 사람들의 종부세가 뭐 이렇게 1년에 16억씩 두드러 맞는단 말이에요. 1년 수익이 3억인데 종부세를 16억 맞아.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하겠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건설 임대는 또 가능하게 해줬는데 매입 임대를 불가능하게 했어. 그러면 건설 임대 사업자가 또 건설을 하려고 하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 내 돈이 이 건설을 하려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또 새로운 땅을 사서 건설 임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존 아파트 단지, 아파트 한 개를 판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쉽게 말하면 500채, 1000채를 팔고 또 새로운 땅을 사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매입 임대 사업자가 사라지니까. 물론 이제 개인한테 팔라고 할 건데, 개인들은 또 살 여력이 안 돼요. 임대 사업, 아파트는 또 개인들이 안 사고, 허접한 아파트라고 또 안 사요. 투자자들도.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소형 아파트 사기도 힘드네. 전용 40정도 평균 4억 돌파했답니다. 월 들어 상승률이 최고 11%인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면적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을 봤더니 대형 135제곱미터에서는 19억에서 25억 5천으로, 중대형은 95제에서 135제곱 11억 5천에서 12억 5천으로 1억 올랐고요. 중형은 평균 가격 말한 거예요. 서울 62.8에서 95.9, 9억 한 8천에서 10억 한 5천으로, 한의형 뭐 올랐나요? 중소형 40제곱미터에서 62제곱미터 6억 3,500 정도에서 7억 한 2천 정도로, 여기도 뭐 한 1억 오른 거죠. 소형 40제곱 미만은 3억 7천에서 4억 1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송도 연결 ATX 에어포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또 여기 하나 구축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작년 15% 올랐고요. 올해는 21%, 수도권 주택 5조 재산세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도권 재산세, 서울 엄청 오르고 있어요. 수도권 재산세 전국의 70%, 인천 대비 32% 급증. 작년 집값 변동 작았는데 업을 정부 공시가 현실화만 내세워 무리한 인상에 1주택자도 불만. 코로나로 가계소득 쪼그라드는데 보이시의 부담 커져 경제 위축 우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금강구, 금천, 관악구로 소형 아파트 평균 사업 규제가 올린 집값. 도시인고가 주택 대출 규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도 풍기 30대 실수요 패닝바이 중소형 아파트 7억 넘겨 서민들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하는 소비자서도 소비자는 집값 더 뛸 것이다. 연일 내놓은 정부 규제에도 집값 전망 한 달 새에 13% 튀어 올랐고요. 전월시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소비자들은 집값이 더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가격 전망은 지금 뭐 가파르게 더 오르고 있네요. 96, 112, 뭐 125 이렇게. 그 다음에 출퇴근이 힘들지만 집값이 불안해서 경기도 내 내 집 마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이 올라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서 경기도 내 집 마련에서 경기도에 집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1위가 고양시, 2위가 남양주시, 3위가 용인시, 4위가 김포시, 5위가 수원시 이렇게 되네요. 고양시 2819건 상반기, 남양주시 2371건, 용인시 1953건, 김포시 1504건. 이렇게 경기도 아파트 가격 계속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신문이 봐보니까 오늘은 전부 다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주택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뭐 이렇게 주된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겠고요. 제가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에서 3법 강행한 내용 매일경제신문에 또 자세히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더 자세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